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 그 다음에 앞으로 이번 강 포함해서 총 3강에 걸쳐서 우리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제가 뽑아놓은 문제는 이렇게 파트를 좀 나눠서 손해평가사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 그리고 손해평가사하고 어느 정도 궤가 좀 같은 농산물 품질관리사라든지 아니면 9급 공무원 시험 중에서 조금 손해평가사하고 좀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놓고 봤더니 정말 이거는 계속 나오는구나. 이건 출제 비중이 높구나. 이런 거 좀 추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풀이 3강, 이 3강에서 풀이하는 문제들은 그냥 시험에 나오면 나는 맞는다. 속된 표현으로 이건 기본 점수 그냥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시간 내에 바로바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재배학 원예작물학 만점이요? 아니에요. 60점이에요. 재배학 원예작물학 60점, 그 다음에 상법, 농제법 80점 이상. 우린 평균 60점 이상 과락 없이 1차 시험 패스하시고 2차 시험에 올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볼게요. 여러분 따로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강의 시간이 다 끝내셔야 됩니다. 일단 산성토양과 관련된 것들, pH 그러면 바로 수소이온 농도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산성 작물, 지겹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석회 주 성분이 칼슘인 알칼리성 물질. 자, 이것들에 관련된 문제는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토양 pH가 가장 낮은 거 고르래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강, 북불밤. 지금 과수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약, 포무 하나 더 하죠. 우리 올리브. 중, 삽의 감까지 했잖아요. 그쵸?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예요. pH가 가장 낮은 것은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서 pH는 이쪽으로 갈수록 pH는 높아지죠. pH하고 우리 수소이온 농도하고는 반비례. 우리 반비례, 비례 몇 개 정리했었잖아요. 그쵸? pH는 이쪽으로 가면 높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pH는 낮아지고 여기는 산성이고 여기는 염기성이고 여긴 당연히 중성은 pH가 7.0일 것이고 그쵸? 수소이온 농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 이렇게 생긴 게 수소이온 농도예요. 반비례. 이쪽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감소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요거는 다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럼 pH가 가장 낮은 것은 산성에서 제일 버티는 거, 잘 버티는 거. 또 이거를 해석 못 하시면 이건 다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pH가 낮을수록 산성 토양이고 잘 버티는 거, 산성 토양의 강한 작물. pH가 가장 낮은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수소이온 농도가 가장 많은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넘어갈게요. 자, 위에는 과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일반 작물들. 어떤 면에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산성 토양의 가장 약한 작물. 이번에는 그럼 내산성이 가장 약한 작물이네요. 네. 과수 빼고. 자, 강한 거, 약한 거 너무 많아요. 이 외에도 출제자가 다른 작물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자. 그 중에서도 벼. 우리 벼 없으면 안 되죠. 한국 토양은 무슨 토양? 산성 토양. 한국 토양에서 잘 자라는 거? 벼. 그럼 벼는 내산성이 강한 거죠. 자, 벼하고 반대로 콩팥, 보리. 벼, 밀은 이쪽이고요. 콩팥, 보리는 약한 거예요. 반대. 콩팥, 보리, 반대. 그리고 또 봤더니 감자, 수박. 내산성이 강한 편. 완전히 강한 건 아니에요. 교재 참고하시고 강한 편. 자, 콩팥보리 내산성이 약하다. 콩과 작물들, 그죠? 네. 그 외에 양파, 해바라기 이런 것도 약하네요. 적어도 이런 작물들은 알아놓자. 과수, 작물 이렇게 하나 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작물, 내산성이 약한 거 2번 콩 되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토양의 석회를 시용하는 주요 목적은 토양 개량이죠. 산성 토양 개량. 석회 뭐라고요? 여기 중성. 석회는 염기성 물질이다. 알칼리성 물질이다. 자, 산성 토양 개량하기 위해서 끌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pH를 어떻게 돼요? pH 여기 끌어오면 높아지죠. 중성 쪽으로 가는 거죠. 됐죠? 석회하면 무조건 토양 개량제. 근데 그 중에서도 산성 토양 개량제. 자, 석회질 비료 다른 쪽으로도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칼리성 물질이다, 즉 염기성 물질이다. 이게 조금 더 큰 표현이다. 산성 토양의 개량제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 같은 염기성 토양인데 원래 염기가 많은 토양 뭐 있었죠? 간척지 토양, 뭐 해안지대, 그쵸? 여기는 뭐가 많다고요?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우리 염, 나, 칼, 마 이거 설마 이거 아직까지 안 외우신 분 없죠? 마 뭐죠? 염기, 대표적인 염기 성분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대표적인 염기다. 대표적인 염기다. 근데 간척지 토양을 개량하는데도 석회를 쓴대요. 아니 석회도 칼슘이 주성분 염기성, 간척지 토양은 나트륨이 많은 토양 염기성. 아니 염기성 토양을 개량하는데 염기성 물질을 써요? 왜 그런다 그랬죠? 같은 염기지만 얘가 얘를 밀어낸다고요. 됐죠? 네. 아, 그렇게도 쓰이는구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10개 중에 9.5개는 산성 토양 개량제를 묻겠죠. 네. 그리고 칼슘을 주성분으로 칼슘, 체내 이동이 빠르다, 느리다? 우리 부산 맘값 했잖아요. 붕소, 황, 망간, 그다음에 칼슘, 철, 체내 이동이 느려서 그래서 연면 시비, 칼슘 많이 했잖아요. 연면 시비. 용액 상태로 직접 주입한다. 급할 경우 효과가 빨리 필요하니까. 그쵸? 칼슘은 또 그걸 보셔야 되고 부산 맘카페. 네. 그다음에 체내 이동이 느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한데 지금 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른이 몸에 단백질도 더 많고 모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성인일수록, 성엽일수록, 큰 조직일수록, 자란 조직일수록 어떻게 표현돼도 더 많아요. 칼슘도 많고 모두 많고 더 많아요. 모든 물질이. 그럼 부족한 어린 조직에 어린 잎에 쏴줘야 되는데 체내 이동이 늦어요. 이런 물질들은. 쏴줘봤자 잘 안 가죠. 부족하면 어린 조직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 반대가 뭐였죠? 체내 이동이 빠른 거 인질, 질소, 그다음에 칼륨, 마그네슘. 인질, 칼 안 맞으려면 그쵸? 네. 빨리 움직여야 된다. 체내 이동이 빠르다. 오케이. 석회질, 칼슘이온 자체가 토양 입자를 뭉치게 하는 본드 역할이다. 입단 구조를 형성한다. 입단이 되면 뭐 미생물 활동에 좋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에틸렌 생성 억제로 인한 저장력이 증대. 원예의 작물에서 우리 나왔었죠. 이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아, 세포막 구성 성분이구나. 이것도 알아놓으시고. 어쨌든 적어도 여기 나오는 것들은. 네. 자, 산성 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우리 1차 세 과목은 객관식 있잖아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끝까지 읽으시는 거예요. 특히 법, 상법, 농제법, 물론 재배학 원예작물학도 마찬가지지만 옳은 거를 찾으라고 하는 건지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는 건지 이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모두 과목당 여기에서 5점에서 10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한 거 먼저. 문제에서도 확실한 걸 먼저 푸시고 긴가민가한 거는 그냥 체크해 놓으시고 넘기셔야 돼요. 긴가민가한 거 붙잡고 계시잖아요. 확실한 것도 놓치세요. 실수하시고. 자, 문제도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거 먼저. 자, 산성토양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여러분 눈에 딱 하나 보이시죠? 석회 시용. 대표적인 산성토양 개량제. 2번이 답이에요. 1번 볼까요? 토양 용액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은
치환산성 이온이다? 치환산성? 일단 몰라요. 넘겨요. 토양 입자로부터 치환성 염기의 용탈이 억제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여러분, 여기가 산성이고 중성이고 여기가 염기성, 알카리성이잖아요. 그쵸? 염기가 쌓이면 염기성, 알카리성이 되죠. 염기가 쌓이면, 그쵸? 근데 염기가 용탈되면 산성이 되겠죠. 쌓이면, 집적되면 염기성, 알카리성, 용탈되면 물에 녹아서 밑으로 빠지면 산성이 되겠죠. 토양이 산성화되려면 용탈이 억제되면이 아니라 용탈되면. 콩은 벼에 비해 산성 토양에 받잖아요. 벼, 밀, 감자, 수박 강하다. 콩팥, 보리 약하다. 콩과작물 무슨 클로버, 알팔파 이런 거 약하다. 이거 결국 위에 있는 문제 똑같은 거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예, 땡, 땡, 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토양 용액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은요 치환산성이 아니라 활산성 또는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여러분. 치환산성 같은 말로 잠산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활산성이 있고요. 얘는 여기에 들어가요. 활산성이. 반대를 물어보는 거죠. 반대. 네. 이것까지 설명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여기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은 활산성이구나. 활산성이구나.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세요. 네. 넘어갈게요. 산성 저항력이 강한 거, 약한 거, 뭐 방지 대책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알아보시고요. 자, 콩과작물. 콩과작물 중요합니다. 콩과작물 하면 여러분 뿌리옥 박테리아, 질소 고정작용, 글루균부터 해서 지력을 향상시키는 질소를 붙잡아 오니까 또 입당 구조를 형성하니까 네. 연결 떠올리셔야 되겠죠. 콩과작물의 작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은 A 손해평가사의 재배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요즘에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자, 어떤 현상이 있나 봤더니 칼슘 부족 증상이 발생했다. 그럼 벌써 여기서 여러분 산성화되고 있다. 칼슘. 얘가 없으면 산성화되는 거고요. 산성화되는데 얘를 석회, 아까 얘 주성분으로 한 석회라 그랬잖아요. 산성화되는 토양에 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석회를 넣으면 개량이 되는 거고요. 칼슘하고 산성 토양 항상 반대. 칼슘이 없으면 산성화되고. 아예 그렇게 인식하세요. 산성화되는 토양에 칼슘 석회를 원료로 한 칼슘을 원료로 한 석회 비료를 시용하면은 개량이 되고. 글루균 여기서는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가 되겠죠. 활력이 떨어졌다. 산성 토양이라서 미생물의 활동이 저해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망간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거는 사실 여기까지 다 암기하시면 좋지만 암기하시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로 여기 이제 석회를 인식하셔야 되겠죠. 네. 산성화되고 있다. 답 고르실 수가 있죠. 저 망간 장애 여러분이 여력이 되시면 봐두시는 게 좋아요. 산성 토양에서는요. 이런 무기 성분들 네. pH 4, 5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는 식물의 독성을 나타낸대요. 망간장애, 철분장애, 구리, 납, 아연, 알루미늄. 네. 여기서 또 무기원소인 거 아닌 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필수 무기원소인 거 아닌 거. 네.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는 이런 것들은 결핍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여력이 되시면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거는 산성 토양에서는 식물의 독성을 나타내는 장애를 일으키고 이런 성분은 부족한 결핍 증상이 나타내고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그쵸? 네. 가장 확실한 거 석회, 산성, 오케이. 그다음에 산성 토양은 미생물의 활동 약화를 불러일으키는구나. 입단은 그냥 나온다. 보세요. 나온다. 입단. 가장 대표적인 유형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땡큐.
입단을 파괴하는 거, 파괴하는 거, 파괴하는 거. 기본적으로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봤더니 지금 파괴하는 거예요. 입단을 성립하는 게 아니고 피와 바람. 비 온 다음에 막 습해졌다가 바람 불어 건조해졌다가.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경운? 일반적으로 경운은 좋아요. 근데 너무 잦은 경운. 너무 잦은 경운. 뿌리 단근을 시킨다든지 미생물을 햇빛에 노출시켜갖고 미생물이 고사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네. 근데 여기서는 이거 약간 헷갈리시더라도 일단 디귿은 확실하게 디귿 확실하게 들어가잖아요. 디귿. 그럼 3 아니면 4네요. 니은 볼까요? 유기물 시용 입단 형성이 좋은 거잖아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본드 규질물 내뿜는다 그랬잖아요. 토양 입자를. 그러면 얘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피복작물? 피복작물. 토양 피복의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뭐였죠? 양수분 유실 방지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활동 보호하고, 병해충 경감시키고, 얘가 좋은 건데, 그쵸? 답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니은은 아니겠고 리을이겠구나. 네. 근데 이 외에도 여기 이제 너무 잦은 경운이라는 거 인식만 하시고 나트륨 이온의 첨가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나오네요. 바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나 파괴를 묻는 것이나 나트륨 이온 첨가 오케이. 유기물 시용 얘는 입단을 형성하는 거죠. 콩과 작물, 근류균, 뿌리옥 박테리아 똑같은 거예요. 입단을 형성하는 거죠. 지력을 좋게 만드는 거죠. 피복작물을 재배했어요.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 피복작물 재배했어요. 양수분 유실을 방지해요. 지온 상실을 방지해요. 그다음에 뭐 유용한 미생물 활동을 조장시켜요.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개량한다, 증진시킨다, 입단을 형성한다. 같은 거예요. 네. 파괴를 많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답은 저기 위에 1번 나트륨 이온 첨가 한글로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여러분 눈에 자꾸 익숙해지도록 보셔야 합니다.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유기물 투입해요. 입단 형성되죠? 미생물 분해. 이거 유기물 투입하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유용한 미생물의 활동이 증진됐다.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지력이 증진되겠죠? 입단 형성. 이것도 입단 문제예요. 그럼 땡. 지금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건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양토는 토성이죠. 사토. 가운데 양토. 그다음에 식토. 이쪽으로 갈수록 점토질이 많은 거죠. 식물은 여기 사양토에서 식양토를 좋아한다. 이거 있잖아요. 사토. 사토 성분이 있는 거예요. 사토. 사양토는 점토질, 식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통기성이 낮아요? 너무 잘 되잖아요. 투수 통기성이 너무 잘 되잖아요. 대신 보비력 붙들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작물엔 좋지 않다. 2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네. 입단화되면 보수 통기성이 개선된다. 이것 때문에 입단을 자꾸 시키는 거죠. 보비성도 여기 보비성. 깊이가리를 하면 심경을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그렇죠. 한 번쯤 뒤집어주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너무 잦은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잦은 건 안 된다. 여기 만약에 너무 잦은 경운, 너무 잦은 심경 이렇게 나오면 부정적인 거예요. 네.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자, 여기서는 뭐 이거 못 맞추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넘어가고요. 아이고. 자, 입단 문제 나오면 그냥 땡큐 하시고 무기성분. 네. 작물의 생육 과정에서 칼슘 많이 물어보죠. 무기성분 중에서 사실 질소, 또 뭐 인, 칼륨. 그럼 어려운 문제고요. 기본적으로는 칼슘을 일단 물어봐요. 칼슘. 칼슘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칼슘이든 석회든. 네. 칼슘 결핍 증상. 아까 뭐 체내 이동이 느려서 어린 조직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 그것도 해당되겠죠. 하지만 여기선 일단 병해라든지 생리장애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칼슘이 결핍되면
물 차고, 참외에는 토마토는 배꼽이 썩고,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리장애 중에서 무기성분 표, 우리 그 중에서 사과, 뭐 고두병 기억나시죠? 토마토 배꼽 썩은 병. 그다음에 참외는 자꾸 물 차고 이런 거 남기해 두세요. 네. 증상으로 만 짝지은 것은 토마토 배꼽 썩은 병 일단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1 아니면 2네요. 네. 근데 장미 로제트? 여름 고온 이후에 저온을 겪으면서 그쵸? 온도잖아요. 온도. 생리장애 아니죠. 잎끝 마름 증상과 토마토 배꼽 썩음 증상. 그 외에 참외에 물찬 참외에 나올 수 있고요. 물찬 예시로 종종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과에 나타나는 것은 고두병. 사과 고두병. 네, 넘어갈게요.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 교재 그 무기성분표 병해에 관한 거는 조금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병해. 자, 토마토 생리장애에 관한 설명이다. 생리장애와 처방법을 옳게 묶은 것은 칼슘 결핍으로 과실 선단이 수침상으로 썩게 된다. 이 배꼽 썩은 병이에요. 배꼽 썩은 병. 그럼 뭐예요? 배꼽 썩은 토마토 하면 배꼽 썩은가? 칼슘? 아, 체내 이동이 느리지? 토양의 시비하면 흡수가 너무 느려요. 연면 시비, 용액 상태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종합 문제네요. 종합 문제. 네. 시비 방법까지 물어본 거니까 그럼 답은 3번 되겠네요. 3번. 석회 부족, 배꼽 썩음, 물찬 참외, 고두병 3개는 무조건 알아놓으세요. 식물 필수 원소 중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다양한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것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이 풀시기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무기 성분은 워낙에 그 특성이 많고 무기 성분 자체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의 무기 성분마다 너무나 해당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질소에 대해서는 나오는 거 영양생장 쪽으로 우리가 매칭시키기로 했죠. 질소 고정작용, 그다음에 질산화 탈질작용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칼슘을 가지고는 또 석회비료, 산성계량제, 산성토양 계량제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본다 싶으면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자, 일단 이거 답은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엽록소,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구성 성분이에요.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온 대로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효소가 뭐죠? 각종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촉진시키는 거죠. 그 효소를 더 활성화시킨대요. 마그네슘. 일단 엽록소 구성 성분 적어도 이 정도는 엽록소의 구성 성분 우리 탄소, 산소, 수소, 탄산수질 우리 이거 무기 성분 외우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엽록소의 구성 성분은 탄산수질하고요. 황, 마그네슘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효소 이것도 묻기 쉬워요. 여기서는 지금 문제 자체에서 엽록소 구성 성분만 봤지만 효소 활성화 시키는 것도 묻기 쉬워요. 활성화 칼륨 그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망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나 너무 다 복잡하다 싶으시면은 일단 질소 그다음에 칼슘 그 외에 마그네슘 하나 정도는 우리 알아놓자고요. 엽록소 구성 성분이면서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이 정도는 네. 그리고 이거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엽록소 구성 성분 탄산수질 황막 효소 활성화시키는 거 칼륨, 아연, 마그네슘, 망간 또 하나 나오네요. 여기. 체내 이동이 용이하다, 빠르다. 아까 부산 맘카페하고 반대죠. 인, 질, 칼륨, 마그네슘은 체내 이동이 빨라서 부족해. 어린 잎이 부족해. 그럼 성숙한 조직에서 그냥 확 주잖아요. 주고 나서 장렬히 전사한다. 부족 증상이 성숙한 조직, 자란 잎에서 먼저 나타난다. 하엽에서 먼저 나타난다. 아래 열리는 잎이 더 성인 조직이에요. 더 자란 조직, 하엽. 네. 부족하면 늙은 조직부터 어린 조직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 이 정도. 네.
마그네슘 조금 신경 쓰자고요. 요거 같이 암기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 볼게요. 광. 광. 기본적으로 빛, 광 쪽에서 나오는 건요. 보상점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일장 반응 또는 광 주기성, 우리 단일성, 장일성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일조량이 많을 때 부족할 때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간혹 이 C4 식물, 탄소 분자가 4개인 식물, 척박한 데서도 잘 자라는 식물, 그들에 관해 묻는 문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기본은 뭐라고요? 광합성, 광합성. 여러분 광합성, 광합성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봐요. 광합성, 광합성과 호흡, 기체 교환이 반대죠? 광합성은 뭐를 흡수해요? 흡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래서 왜 원예 작물학 시간에 시설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탄산12, 이산화탄소를 보충해주는 탄산12를 한다. 그쵸? 뭐를 방출해요? 방출. 산소를 방출하죠? 호흡은 기체교환이 반대예요. 기체교환이. 그럼 호흡은 뭐를 흡수해요? 흡수. 산소를 흡수하죠. 뭐를 방출하죠? 방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기체교환이 반대구나. 광합성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식물체 내의 물, 거기에 빛 에너지가 가해져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탄수화물을 생성. 그래서 광합성은 생성. 됐죠?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서 방출하잖아요. 자, 광합성이 만들어낸 탄수화물을 호흡은 소비. 소비. 탄수화물 그냥 양분. 그쵸? 소비. 소비, 탄소, 호흡은 소비다. 광합성은 생성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개념 잡고 계셔도 여러분들 많은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원예작물도 호흡이 많으면, 소비가 많아지면 수명이 짧아지는구나. 수확 이후에 이거 했잖아요. 그쵸? 네. 오케이.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광합성량과 호흡량, 즉 광합성으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방출되는, 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산소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광합성으로 방출되는 산소의 양과 호흡으로 흡수되는 산소의 양. 이게 똑같을 때의 지점. 뭐라고요? 보상점, 보상점, 보상점. 밑에 여기 설명이 있죠. 보상점. 광합성 이퀄 호흡이 되는 순간에 빛의 세기. 그럼 보상점. 근데 이퀄이 되는 순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럼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보상점. 같을 때 보상점, 보상점. 자,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겉으로 보기에 기체 교환이 없다. 실제로는 미미하게 있지만 사실상 이게 같대잖아요. 방출되는 양, 흡수되는 양이 같다잖아요. 그럼 기체 교환이 없대요. 그냥 여러분 그냥 기체 교환이 없다 생각하세요. 뭐 겉으로 보기에 기체 교환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자, 기체 교환이 없어요. 살 수가 없겠네요. 작물이 생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로 뭐가 필요하다? 보상점 이상의, 2포인트 이상의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즉 보상점의 의미가 뭐라고요? 광이든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든 보상점의 의미, 생육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의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개념, 보상점. 포화점은 뭐였죠? 더 이제 추가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요 시점의 빛의 세기, 광포화점,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산화탄소 포화점. 보상점을 많이 묻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가로 넣기네요. 가로 넣기. 옳게 나열한 것은 광보상점은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광합성 흡수량과 3 아니면 4네요. 네.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이건 뭐 같은 지점이다. 보상점. 기체 교환이 같은
포인트, 그 시점. 네. 얘를 광합성량과 호흡량 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음성. 그늘을 잘 견디는 거죠. 내음성이 어떤 작물은 어떤 작물보다 광보상점이 높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광보상점이 높은 작물은 내음성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 보상점이 뭐라고요? 생육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의 빛이든 이산화탄소든. 자, 그러면 생육을 지속하기 위한 빛이 최소 한도가 높은 식물은 생육을 지속하려면 빛이 더 많이 필요하대요. 어떤 식물이? 양성식물이. 빛이 더 많이 필요한 식물, 양지식물, 양생식물이. 자, 양생식물. 그럼 내음성이? 양생식물, 내음성이 약하다. 내음성이 약한 양생식물은 내음성이 강한 작물보다 광보상점이 높다. 생육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의 빛이 더 많이 필요하다. 3번. 이런 문제는 여기서 이제 3번 아니면 4번에서 찍기 하시다가 이제 틀리시는 거죠. 광보상점의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고, 양생식물은 더 많이 필요하는구나. 네. 그럼 내음성이 약한 식물보다 강한 식물, 음생식물은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내음성이 강하대요. 그늘에서 잘 견딘대요. 그늘을 더 좋아한대요. 빛이 적게 필요하겠죠? 낫다. 네.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은 이건 뭐 그쵸? 빛으로 물어보면 광포화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로 물어보면 이산화탄소 포화점이겠죠. 네. 여기 광보상점, 광순화 한번 읽어보시고요. 광반응, 우리 명반응, 안반응 했었죠. 한번 읽어보시고. 네. 벼와 옥수수의 광합성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벼 C3, 옥수수, 질경이, 억새 C4. 네. 여기 한번 볼까요? C3 식물. 대부분의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이 C3 식물, 탄소 3개인 식물. C4 식물, 탄소가 4개인 식물. 척박한 데서도 잘 자라는 식물. 질경이, 억새 이런 게 있죠. 네, 대표적인 건 옥수수가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게 하기 쉽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작물이기 때문에. C3 식물이 더 진화됐다. 척박한 환경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상점의 의미가 뭐라 말씀드렸죠? 식물이 생육을 지속하기 위해서 최소 한도로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보상점, 광 보상점, 그쵸?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데 주로 이제 고온 건조한 사막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 문제 푸시기에 좋아요. 인식하시기에. 자, 사막 지역 척박한 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진화된 C4 식물의 최소한의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이산화탄소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보상점이잖아요. 최소 한도로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척박한 데서 잘 버틸 수 있는 질경이, 억새 이런 식물. 적겠죠. 적어야지 더 잘 견디잖아요. 여러분 사막 보세요. 식물이 어디 뭐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을까요? 적겠죠. 그쵸? 자, C4는, 옥수수는 C3에 비해 다른 작물이 와도 상관없겠죠. 최소한도로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다. 근데 여기 높은 광합성 특성을 보인다?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됐죠? 다른 보기 한번 볼까요? C4 식물은 사탕수수, 질경이, 억새, 옥수수는 벼에 비해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유리하다.
여러분 사막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 살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진화된 작물들. 온도가 높으면 일반적인 C3 식물은 너무 고온이면 기공 폐쇄해버린다 그랬잖아요. 폐쇄해버리면 이산화탄소 흡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3 식물은 온도가 높으면 안 되지만 C4는 C3에 비해서는 고온에도 광합성이 잘 된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거고. 자, 옥수수는 C4는 벼에 비해 C3에 비해 수분 공급이 제한된 조건,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제한된 조건에서 광합성이 유리하다. 척박한 장소에서도 광합성이 잘 된다라는 거죠. C4가 기준을 잡으세요. 자, C4는 C3에 비해 광포화점이 높은 광합성 특성을 보인다. 포화점. 광이 더 세져도 광합성이 이제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시점이죠. 포화점. 여러분, 광포화점. 사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막에 사는 작물. 광에 대해 더 내성이 있겠죠? 이렇게 계속 지속돼도 광합성이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요 포인트가 당연히 광이 더 많은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진화된 작물들 C4가 이 지점이 더 높죠. 고온, 건조,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진화된 작물들 C4가 일반적인 C3에 비해서 광합성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에 빛의 세기가 더 크겠죠, 당연히. 포화점이 높다. 이거 맞는 거. 근데 이걸 만약에 광보상점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척박한 장소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진화된 C4가 최소한도로 필요한 광의 조건? 높을까요? 적을까요? 이걸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온도 조건이 여긴 같이 작용을 해요. 뭐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때는 C3가 더 유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자료에 C4는 옥수수 이런 작물들은 일반 작물들에 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광의 조건, 보상점은 최소한 필요한 조건이잖아요. 그것도 높다. 이렇게는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온도 조건이 작용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몇 도일 때까지 제시하면 그건 너무 어려운 정말 전문적인 시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산화탄소의 여기 C4, 기준 C4예요. 옥수수, 질경이 이런 식물들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보상점과 포화점은 낮고 이게 광으로 바뀌면 그땐 높다. 근데 광 보상점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C4 작물이 아닌 것은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서 이렇게 2번 나왔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아닌 것은 뭐 일반적인 작물인데 여기 보면 다 일반적인 작물 같죠? 네. 뭘까요? 보리. 일단 스자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묶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렇게 작물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무슨 작물인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잎들깨 나왔네요. 잎들깨.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야간에 인공 조명을 설치하였다. 야간에 조명을 설치했대요. 연속 암기가 깨지겠네요. 그쵸? 연속 암기가 필요한 작물이 뭐죠? 연속 암기. 단일 장야일 때 단일성 식물은 밤에 연속 길이가 중요하다. 이때 생산량이 증가될 수 있는 화화 분할을 유도하고 개화 결실, 화성을 유도하고 개화 결실이 증진되는 단일성 식물 얘기하는 거죠. 뭐 단일성 식물. 자, 이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옆 농가에 여기서 설치한 야간 조명으로 옆 농가에 피해가 있을 법한 작물은 연속 암기일 때 잘 개화 결실되는 화성이 유도되는 작물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암기했잖아요. 단칼국수, 단일성, 칼랑코에, 국화. 대표적인 거 원래 국화를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그다음에 스자 들어가는 코스모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셀비어 있었고, 그다음에 포인세티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살포시. 무슨 가루 뿌렸잖아요. 깻가루, 콩가루, 그쵸? 여기 잎들게 요거 약간 치사한 문제예요. 요거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콩깨 있었고, 또 먹고 나서 목화하고 나팔꽃 있었죠. 그다음에 담배벼, 그다음에 딸기까지. 담배 피고 딸기 먹는다까지 했잖아요. 단일성 작물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왜 하필이면 잎들깨를 했을까요? 이거는 의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치사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지금 제가 깻가루, 콩가루 할 때 단일성 작물이잖아요. 단일성 작물은 연소감기 단일 장애화 조건에서 화합운화가 유도되고, 화성이 유도되고, 개화결실 유도되고, 근데 왜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생산량을 증대한다 그러지? 잎들깨. 깨 자체가 아니라 깻잎. 잎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잎을 목적으로. 네. 그래서 생산량 증대, 잎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이 유도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나오면은 그냥 일단 이 현상을 묻는 거, 광중단 또는 야간 조파 또는 암중단, 원래 일장 처리로 인해서 화성 유도를 조절하는 거를 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광중단은 낮에 차광을 해서 명기, 광을 중단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였죠.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다 같은 걸로 본다. 네. 단일 장일 식물을 묻는 거였는데 아예 응용한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단일성 화해 여기 있네요. 네. 넘어가고요. 전조재배, 또 차광재배, 그다음에 억제재배, 촉성재배, 여러분 이것까지 다 이 문제에서 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과 관련되는 현상은 A농가는 지난해 노지에 국화를 심고, 국화도 대표적인 단일성 작물이었어요. 네, 단일일 때 화성이 유도되는. 가을에 절화를 수확하여 절단했대요. 출하하였다. 재배지 주변에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어 주변 국화의 꽃눈 분화가 억제되어 개화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건 뭐 주는 문제겠죠. 여기 우리가 들어본 도장, 순머지, 잎눈이, 네, 또는 꽃눈이 발달이 안 되는 거죠. 블라스팅, 또 지난 우리 원예작물학 시간에 블라인드까지 배웠었어요. 하지만 무슨 현상, 여기 로제티 현상이 있던 뭐가 있던 광중단. 근데 사실 이거 논란이 있었어요. 왜요?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어. 암을 중단시킨 거죠? 근데 이게 왜 정답이냐? 암 중단이 정답이지.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 정답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일장 효과로 개화결실을 유도하는 거, 화성 유도하는 거, 이걸 통틀어서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암 중단, 광 중단 같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 조파 이렇게 같게 그냥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단일 장야가 필요한데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장야 연소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 유도되지 않았어요. 생산량이 증대할 수 있었는데 증대 못했다. 이런 거죠. 광 중단, 암기 중단. 2번. 장일 일장 조건에서, 이번 장일성이네요. 장일. 이때는 뭐죠? 연속이 아니라 낮길이의 총량이죠. 총량. 연속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공무원 문제 기억하세요. 그게 연속이냐 아니면 총량이나 우리가 보는데 제일 우리 강의 중에 예시 문제로 든 거 있잖아요.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장일 단야 조건에서 개화, 즉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장일성 작물 고르란 얘기죠. 암기 다 하셨죠? 뭐였죠? 장일성. 양화, 장양화, 상양화 있잖아요. 상양화 뭐죠? 장일성, 양파, 아마, 그다음에 상추, 양배추, 양귀비, 아주까리, 그다음에 뭐를 맥시로 달라고요? 감튀, 감자, 티머시, 그다음에 맹류, 그다음에 시금치.
뭐 이거 하셨으면 뭐 상 들어가 있네요. 상. 시 들어가 있네요. 시. 됐죠? 고추는 뭐죠? 고추. 중일성. 중고가 세일되어 샐러리, 고추, 그다음에 뭐 있었죠? 호가가 호박, 가지, 댕강고토, 당근, 강낭콩, 토마토. 네. 딸기는 아까 담배 피고 딸기까지 먹는다. 단일성 했고요. 네. 또 이건 아니죠. 답은. 네. 답은 이런 작물 나오면은 아까 무기 성분 막 증상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죠? 답은 뭐죠? 기억, 리을 있는 거 2번. 2번이 답이네요. 내산성하고 단일 장일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단일 장이하 조건에서 개화 억제를 위해 억제 재배네. 억제 재배. 반대는 뭐였죠? 촉진 재배 있었죠. 네. 야간에 보광을 실시하는 작물은 야간 조파한다는 얘기죠. 단일 장야면 화성이 유도되는데 억제, 보광, 야간 조파, 단일성 묻는 거죠. 뭐 단일성 작물 대표적인 거. 네. 자, 이거는 광을 보광하기 때문에 야간 조파, 저 현상을 야간 조파 현상, 광 중단, 암 중단 현상이라고 하고 억제를 위해 전조 재배한 거죠. 전조. 인위적으로 조명을 켜서. 네. 국화 넘어가고요. 한계 일장이 없어 일장 조건 관계없이 개화하는 중일성 식물은 우리 아까 했네요. 네. 대표적인 거 고추죠. 뭐. 하지만 뭐 샐러리, 그다음에 당근, 강낭콩, 토마토 이런 것도 네. 하여튼 내산성, 장일, 단일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작물의 일장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조금 작물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통 18시간의 장일 조건에서 12시간 이상이라고 보지만 유도되는 건 요 시간이고 그리고 12시간에서 14시간 그러니까 확실하게 유도되는 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이면 유도가 시작되는 네. 이런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장일 식물이라고 하며 맞죠? 여기까지는. 네. 시금치, 장량화, 상량화 우리 다 암기 이건 다 녹아있는 문제네. 응용 문제. 요거 감티를 네. 완두? 일단 헷갈려요. 그럼 일단 물음표. 근데 맞는 거 같죠? 그죠? 왜요? 이거 하나 때문에 틀리게 할까요? 글쎄요. 일단 물음표. 우리가 완두는 안 외웠으니까. 2번.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의 단일 조건에서 12시간 미만이라고 하지만 이 시간에서 확실하게 화성이 유도되는 거죠.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단일성 식물이라고 하며 네. 여기 벌써 아니네요. 중일성 작물 나오잖아요. 호가가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땡. 여기는 맞는데 작물에서 틀렸어요. 일장에 영향을 받는 식물을 중일성 식물이라고 하며 토마토, 당근, 강낭콩 등이 있다. 이거 우리 봤네요. 중일성 식물 뭐 있어요? 고추, 중고가, 그 다음에 중고, 뭐 호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호박, 가지, 그 다음에 샐러리, 당근, 뭐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이 작물도 다 맞네요. 토마토, 당근, 강낭콩. 그쵸? 네. 강낭콩 안 썼네요. 당강고토. 네. 3번이 맞아요. 3번. 자, 좁은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작물을 정일 또는 정일성 식물이라고 한다. 중간식물이라는 용어는 요즘 잘 안 쓰는데 정일식물 하면 우리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 있었죠? 일단 장일식물, 단일식물, 개화가 유도되는 유도일장, 최적일장은 어느 측에 장일층에 있고 한계일장은 단일측에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단일식물, 유도일장, 최적일장, 화성이 유도되는 유도 최적일장은 단일측에 있고 한계일장은 장일측에 있고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정일식물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좁은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돼요. 한계일장이 명확하게 2개가 있다. 요거까지 그쵸? 네. 요거 맞고 요건 물음표 세모였는데 여기 벌써 틀리잖아. 확실하게 틀리지 않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얘는 확실하게 틀리고 얘는 맞는 거겠네요. 자, 작물을 조금 더 보충하실 여력이 있으시면 보충하실 여력이 있으시면 단일성 식물 우리 사실 대부분 우리가 암기한 거 뭐 칼랑코에 다 이런 화훼 작물이었잖아요. 여기서 이런 작물들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이 호박은 작물 분류에 따라서 여기 오기도 하고요. 중일식물에 오기도 하고 단일식물에 오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글쎄요. 호박을 예시로 들면 살짝 호박 단일만 예시로 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호박 여기도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자, 23번. A 농가의 하우스 오이 재배 시 오이 뭐 나왔었죠? 저온 단일 처리하면 암꽃 착색이 증대한다. 오이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게 호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자료에 따라서 호박은 단일, 중일 왔다 갔다 하는데 저온 단일 처리하면 이런 거로 봐서는 중일식물이 맞지 않을까. 이거 기억나시죠? 네. 연구 자료에 따라 중일로도 단일로도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저온 단일 처리하면 암꽃이 증대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즉 성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낙과가 많이 발생한대요. 일조량도 우리 했었죠? 핵심 키워드로 나와 있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낙과. 네, 저온 단일 조건으로 성 결정. 다음 문제 볼까요? 시설 내에서 광 부족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박과 채소. 박과 가집과는 우리 좀 신경 씁시다 했어요. 박과 가집과. 생육 반응은 지금 위에서 본 오이 또 호박 뭐예요? 박과 가집과 채소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네. 박과 채소 오이. 호박도 같이 연결시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대요. 똑같은 문제. 낙화 또는 낙과의 발생이 많다. 위에 문제랑 밑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 네. 넘어갈까요? 5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암꽃수. 위에서 했네요. 저온 단일 조건. 저온 단일 조건. 암수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성화까지, 단성화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온 단일 조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뭐 땡큐예요, 땡큐. 자, 여러분 다음에는 이제 온도 나오는데 온도부터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갈게요. 자, 문제풀이 1강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문제풀이에서 우리가 같이 푸는 문제들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냥 강의 시간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따로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